안녕하세요. 쪽집게 주식수다 이서구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군다나 12월 달 저점은 분명히 찍었는데 연말 들어서서 그렇게 재미있는 장세는 아니었죠.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종목별 장세가 이번 주에 또 나름대로 펼쳐졌다라는 부분으로 또 해석을 한다면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이번 주 한 주가 아니었나 싶네요. 연말 정산 겸 오늘은 특별히 종목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쭉 한번 훑어볼 테니까 끝까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한 주 이서구 너는 어떻게 이 시장을 봤느냐 라는 부분부터 하나씩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한마디 정리한다면은 이게 너무 아쉽죠. 미국, 대만 잠시 뒤에 보시겠지만 신고가입니다. 쫙쫙 신고가, 사상 최대치, 주변 증시 다 신고가인데요. 물론 중국과 우리나라는 미진미진해요. 상대적인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 여기에서 약간 투자 전략을 짤 때도 조금은 아쉬운 면 그리고 미진한 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주변 증시 강할 거야 그것까지 다 해석이 되는데 내부적으로 꼬여있는 부분, 역시 이 부분에 우리나라 증시는 상대적으로 약간은 약한 흐름을 좀 보여주었고요. 다만 코스닥 그리고 테마주가 이번 주에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서 계좌는 올라가는 장세도 분명히 펼쳐졌다. 물론 여기에는 내 계좌에 어떤 종목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죠. 배당락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대주주 요건 확정일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 이거 별표 치기도 실례네요. 이 대주주 요건 확정일, 바로 이것 때문에 수급이 꼬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3,000포인트 위에서 더 위로 올라갈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이 바로 대주주 요건 확정, 바로 요 문제 때문에 3,000포인트를 전후로 등락을 거듭했네요. 다만 아쉬운 거, 오늘 점령을 하고 끝났으면 그나마 좀 긍정적이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3,000포인트 이탈하고 끝났네요. 그럼 다음 주 새해죠. 또 1월 첫 주고 다음 주 한마디 너는 어떻게 유학을 하고 예상을 하겠냐? 꼬인 수급 이제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주주 요건에 대한 문제, 그로 인해서 개인들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던진 거 이제 다시 받아들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다 대고 외국인 기관 잠시 뒤에 보시겠지만 꼬여버리거든요. 그리고 주변 증시와 연동되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제 키 맞추기 하러 가자 라는 쪽에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 종목들이 한정적으로 움직였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좀 활발히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역시 오늘은 이 IT 쪽이 좀 강했죠. 그리고 주도주를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여러 분야가 있었어요. 반도체 쪽도 있었고요. 2차 전지 쪽도 있었고요. 핸드셋 쪽도 있었고요. 이 반도체, 분명히 IT 쪽에서의 선두력은 오늘까지도 보여줬고 여전히 진행될 건데 바로 이 부분이 이번 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 떨어진 종목은 다시 올라오고 올라갔던 종목은 다시 떨어져서 제자리 흐름을 좀 보여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경기 민감주 단 올라갈 가능성 크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우산업지수, 미국부터 가보죠. 아직 우리나라는 오늘 밤에 또 미국 시장 열리고 내일도 또 열리죠. 그런 점에서 다우지수 조금 더 여유는 있겠지만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틀 동안 과연 어떻게 될까? 5일선을 한번 올라오는 5일선을 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흐름 보시죠. S&P입니다. 사상 최고치 이미 돌파를 해서 옆으로 쉬고 있어요. 나스닥 보시죠. 사상 최고치 못 미쳐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IT가 반등의 주도 역할을 하는데 IT가 대부분인 나스닥이 좀 약화가 됐다라는 거. 그러면 키 맞춘다면은 이 경기 민감주단 S&P나 다우산업지수에 있는 이런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IT가 그래도 선도력을 보였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죠. 나스닥에서도 반도체 지수는 사상 최고치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따라 올라가는 흐름.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사상 최고치는 한참 멀었죠. 이제 반등 중간에 와 있으니까. 하지만 이 키 맞추기 역시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냐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면 중국 증시 가보죠. 우리나라가 과연 중국 증시를 따라가는 걸까? 라는 물음표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요. 보시죠. 중국, 여전히 박스권 아닙니다. 계속 박스권 아니에요.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는 여기에 있죠. 중국에도 못 미쳐 있어요. 왜 그럴까? 코로나 관련 이슈 때문에 오미크론 우리나라가 더 많은가? 그것도 아니고. 수급 부분입니다. 수급 부분. 잠시 뒤에 그거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대만 증시 가보죠. 대만 증시, 아이고 부러워라. 사상 최고치 계속. 우리나라와 가장 연동할 수 있는 증시가 대만 증시예요. 왜 그러냐? 산업 구조가 비슷합니다. 최근에 이 상승세는요, 반도체 쪽으로 연결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경기 민감주 단위 끌어올리면서 올라갔어요. TSMC는 오히려 최고치 근처에서 그냥 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 의혹이 가죠. 우리나라 증시 왜 이럴까? 왜 못 올라갈까? 라는 부분. 전 세계 증시에서 주요 증시, 미국과 중국,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대만, 이러한 부분을 다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 증시 가보시죠. 코스피 월봉입니다. 다음 달, 다음 주 기대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보시죠. 작년도 저점에서 쫙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월봉이에요. 월봉.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음봉을 그은 이후에 이 20선을 갖다가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첫 양봉이 나옵니다. 월봉상 이번 고점 3050포인트 근처가 5개월선이죠. 5개월선. 거기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반등에 중기적으로 돌려 세우는 흐름이 나왔다. 바닥은 짚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고요. 그러면은 코스닥은요,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강한 모습. 앞에 고점, 2018년도에 있었던 고점을 이미 돌파를 해서 최고치 돌파를 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강한 거 보이시죠?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번 주에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와서 그래요. 여기에는 각종 테마, 정부 정책, 이거와 연동된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럴 효과는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한 흐름은 분명히 보여줘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뭐가 있죠? 대선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 수혜주, 바로 그러한 부분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출 텐데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경기 민감주 단도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봉의 흐름을 잠깐 보시죠. 아쉽죠. 네.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올라붙일 수 있는 여건 만들었는데 하락했습니다. 여기에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죠. 대주주 요건, 이거를 이용한 외국인과 특히 외국인 파생 쪽에서 노름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이 우리나라에서 거래 마지막 날, 2020년도 거래 마지막 날이기는 한데요. 오늘 또 위클리 옵션 마감일이죠. 거기에 발맞춘 거예요. 주변 증시 양호하고 그랬는데 이 대주주 요건으로 인해서 꼬였었던 부분을 이용을 해서 밀은 겁니다. 구조적인 부분이죠. 물론 저 같은 전문가는 이것까지 예상을 했어야 됐고 분석 툴 안에 있어야 됐죠. 다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약한 부분은 우리 개인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탄력적으로 빡빡빡 움직이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코스닥에서는 보시면은요, 최고점 상단 근처 와 있습니다. 이거 내년을 기약하는 흐름이거든요. 여기에는 오늘 IT 소부장 이들 종목군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올라가니까 다른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보더라도 지수 견인하는 대장 주도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죠. 월봉에서 이제 돌렸습니다. 일봉에서는 코스피는 다소 눌렸지만 잠시 뒤에 볼 수급 요인에서 인위적으로 눌렸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가 쉬는 동안 미국 증시가 대폭락이 나오지 않는 한,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죠. 급락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내일 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보이더라도 웬만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새 첫 거래일 상승 출발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쉬는 동안 마음 편하게 쉬셔도 돼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 꼭 그 다음날 조금이라도 상승 출발하지 않습니까? 버리더라도 버리는 게 나아.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하세요. 이 부분을 그러면은 투자 주제별 매매 동향에서 놓고 보면은요, 아주 답답한 현상이 나타나죠.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연말 연초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요, 매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재를 뿌리는 부분이 이 기관이죠. 이 기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물량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완충 역할은 분명히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바로 어제 그 이상을 매도를 했고요. 오늘도 매도를 했습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 만기, 하방 포지션. 이제 여기 버렸었던 대주주 요건에 대한 부분 해소가 돼서, 개인들이 사들어 오니까 여기에다 대고, 개인들이 사 그러면 위쪽을 보고 사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두들겨 팬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선물에서 오늘 7,600억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옵션에서 이 코스피 200, 이 월물 말고요, 위클리 쪽에서 수익이 극대화가 됐습니다. 5배 정도 났나요? 오늘이요, 하루에만. 풋 옵션에서. 좀 아쉬운 대목이 바로 이러한 꼬인 수급 부분이었다라는 거. 그거는 대주주 요건, 이걸로 인해서 개인들이 버릴 수밖에 없는 거 알아. 그걸 철저하게 이용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단타를 한번 쳤다라는 거. 그래서 꼬여버렸어요. 그래서 좀 약화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만 이 꼬인 수급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주변 증시 너무 못 미쳐 있죠. 우리나라만 무슨 문제가 있나? 아니면 세계 경기 동향이 문제가 있다면 다 함께 안 좋을 텐데, 그러면 키 맞추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올해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했었던 종목, 그리고 가장 아쉬워했었던 종목이에요. 결국에는요. 그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은 특별히 한 종목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이슈가 됐었던 종목, 매일 관심주 1등으로 올라온 종목, 삼성전자죠. 여기 보시면은요, 주봉의 흐름입니다. 좀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주봉을 그려놨는데요. 작년 3월 달에 저점을 찍은 이후에 4만 원대에서 9만 6천 원까지 급등을 했었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9만 6천 원. 이거는 너무 광기 어린 매수다. 제가 보험사 직원들, 영업 직원들 얘기를 했죠. 지점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직원들 다 나가가지고 계좌 터서
삼성전자 사가지고 아직도 안 들어온다고. 그때 계좌 트기 위해서 4시간을 기다렸다고. 그날이 딱 꼭지였어요. 그 이후 쭉 빠집니다. 근데 이제 돌려 세워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뉴스 11월 달부터 돌려 세우는 과정에서 개인들의 매도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죠. 삼성전자가 과연 뭐가 나쁘길래 떨어질 때는 여기서 떨어질 때는 반도체 피크 가능성, 피크가 지났나요?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오늘 좀 많이는 아니고 살짝 조정을 보였죠. 이거는 중국의 시안 반도체 공장이 시안 전체가 봉쇄력을 떨어지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이 좀 공급을 좀 제한하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하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약간 밀렸는데요.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저께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라고. 그런데 주가는 솔직히 밀려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또 상승했어요, 오늘. 왜 그러느냐? 반도체 공급을 줄이면은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겠죠. 물론 낸드나 이런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다고요. 일단 1차적인 저항대 근처에 왔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 가능성도 있고요. 주봉상 5일선 지지 흐름이 다음 주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니까 조금 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아 보시고요. 그리고 조정 시에는 매수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그 수혜를 톡톡히 입을 거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이거를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마이크론이라든가 웨스턴 디지털 급등세를 이틀 동안 보여주었었는데 드디어 13만 원 완전히 돌파를 했습니다. 종가상. 오늘 13만 3,500원 여기까지 갔었죠. 일단은 14만 원까지 돌파하는 거 보자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하이닉스 역시 이거 아깝죠. 여기에서 기관의 레포트 우리 투자자분들 쫄게 만들었죠. 목표가 하향. 또 12만 원 올라오니까 여기에서 20% 위에서 목표가 다시 올림. 이게 뭡니까? 12만 5천 원에서 레포트를 냈죠. 목표가 상향한다고. 예,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수급도 양호합니다. 그런 점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 쪽 괜찮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대형주 단에서는 1착으로 SK하이닉스 보시는 거 권해드릴게요. 현대차 보시겠습니다. 이제 저의 의견을 좀 바꾸겠습니다라고 이번 주 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약간 밀립니다. 다소 아쉽습니다. 이번 주에만 3% 하락을 했네요. 조금 눌렸는데요. 매수 관점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현대차에서 전기차 안 만드나요? 자동차 안 만드나요? 다른 세계, 특히 미국, 유럽의 자동차 회사는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문제 없나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왜 얘만? 삼성전자는 왜 얘만? 수급 때문에 그래요. 외국인이 가지고 놀거든요. 거기에 또 놀아나는 기관이 있어요. 프로그램 매매로 무위험 수익 0.몇 % 먹으려고 달려드는. 그래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성도 여전합니다. 경기 민감주 단에 바로 이 현대차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현대차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부분. 너무 힘드셨죠? 1년 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좀 제자리 찾는 과정 혹은 그 이상 갈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니까요. 긍정적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요즘에 보면은요. 현대모비스가 조금 더 돌려 세우는 흐름의 각도가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대모비스가 현대그룹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수혜를 제일 많이 받는 거죠. 상대적으로 성장 각도가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움직임이 더 좋다라는 부분.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그룹, 우리나라 자동차에서는 대장주가 아니죠. 주도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현대모비스 가지고 계신 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돌려 세우는 과정, 3% 이번 주에 빠지기는 했지만요. 조정 시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좀 더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못된 주식 하나 나왔습니다. LG화학입니다. 아주 이놈은, 이 분할 얘기, 아주 우리나라에서 이 분할 얘기만 나오면 아주 치를 떨죠. 지금 나오는 얘기가 LG 에너지 솔루션, 엔솔이라고 하죠. 이제 1월 달에 상장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기관에서 가치를 상장해가지고 시가총액을 70조 원 수준 정도로 보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근데 LG화학이 100만 원일 때 시가총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70조 원이에요. 그러면 LG화학은 빵원인가? 말도 안 되는 분석. 가치 산정. 이거 답답한 분석이고 그렇긴 한데요.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의 모기업이고 그렇지만은 물론 2차 전지 대장주로서의 가지고 있고 싶어하는 배터리 관련주. 그러면 LG화학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제부터. 그래서 떨어진 거거든요. 고생 많으셨는데요. 일단은 이 종목은요, 이 LG 엔솔 상장 전후 D-Day 플러스 마이너스 1일, 2일이라고 하죠. 여유있게. 여기에서 저점 찍고 어느 정도는 돌려 세울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런데 다소 아쉽죠. 그리고 너무 답답하죠. 화나죠. 저도 그래요. 이 LG화학뿐만 아니고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이 분할 이슈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골탕 먹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바로 이 부분 꼭 기억해 놓으세요. 가지고 계신 분들. 상장,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D-Day 플러스 2일까지는 확실한 돌려 세우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이때 돌려 세우는 저점이 생성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 상장 가치에 대한 부분이 나뉘어진다면은 LG화학에 대한 또 보유 자산 재평가가 일어날 거거든요. 보유 자산이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저점을 잡고 돌려 세울 가능성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통안의 카카오입니다. 이 종목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기서는 매수, 여기서도 매수 계속 하다가 제가 여기서 매도 의견을 드린 것 같아요. 기억나십니까? 고품격 주식 수다에서. 그래서 최고점은 잘 찾았던 것 같아요. 매도 하시라고. 그리고 한 14만 원 정도에서 1차 매수 박스권으로 보시라고. 일단 올라오기는 왔는데 1차, 2차로 보라 그랬는데 1차 목표가까지만 오고 반은 버리시라. 반은 들고 가시라 했는데 뚝 떨어져 버렸죠. 다시 내려옵니다. 17만 원에서 지금 11만 원. 낙폭이 만만치가 않죠. 한 35%, 40% 떨어졌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이거는 왜 그랬습니까? 정부 규제 너무 욕심이 많았죠. 카카오가. 정부 규제 이슈 때문에. 성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선점 효과로 인해서 데이터 선점 효과죠. 카카오톡. 그거를 이용해서 카카오, 택시,
여러 가지 사업을 번창하다 보는데 그것이 다 골목상권을 해치는 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제한이 들어온 건데, 돈은, 즉 돈 버는 성장성은 유효합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좀 더 여기서 조정을 주더라도 중기적으로 얘는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여기서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 여기서 굳이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쪽이고요. 그리고 매수하고 싶은 생각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중기, 이 주봉이잖아요. 60주선까지 떨어진 이 상태에서 하단은 일단 지난번에 여기서 잡았다라는 점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네요. 11만 원 아래 권역에서는 오히려 매수 권역이 아닌가.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만 힘내시고요. 다만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14만 원 정도까지 이 정도 선에서 처리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메모하시고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올해 거의 히트작 중에 하나죠. 작년에 밋밋하다가 올해 조금 올라왔다가 15,000원 권역에서 5만 원까지 초급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1월달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공개 무료 문자도 드렸고요. 공개적으로 HMM 해운시장 돌아설 겁니다. 안 움직일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제가 5만 원 이상에서는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너무 과대평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 원 넘어서는 선, 바로 이때 말씀을 드렸고 2주 뒤에 이거 뚫는 요 지점에서 또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거기서부터 떨어집니다.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단기적으로도 맞았고요. 여기서 단기 이탈하고 나서 쭉쭉쭉 떨어지는데 이제는 소위 반토막 이상이 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라도 들어와요. 더군다나 지금 HMM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 별로 떨어지지 않을까? 성장률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랬는데 실적 예상치 상회 얘기가 나오죠. 그것도 서프라이즈로. 서프라이즈가 된다면 예상치가 10% 넘었을 때 서프라이즈라고 해요. 10% 정도 넘었을 때. 2% 넘었다고 서프라이즈가 그러더라고 하잖아요. 예상치 10% 넘는 거. 근데 기관에서요, 18% 얘기를 합니다. 서프라이즈 플러스 18%. 예상치에서, 평균치 예상치에서.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1월달, 2월달, 지금 물동량 또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권역에서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아이고야, 가슴 아픈 종목 마지막 셀트리온입니다. 너무 가슴 아프시죠? 그리고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도 자랑도 아닌데 이거 11월 말에 요날 매도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정부의 이슈가 나오는 날, 바로 그날 딱 고점 때리고 떨어졌거든요. 이 이상은 못 갑니다. 왜? 제가 평가하기에 현대차 그룹, 현대차, 기아, 현대, 모비스, 이 그룹 전체를 합한 것보다 어떻게 더 비쌀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너무 과대평가된 것 같습니다. 이슈가 나올 때 떨고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서 분명히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또 매도라고 또 찍어 드렸어요. 일단은 20만 원 아래 권역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서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24만 원 권역 이 정도까지는 기다리는 게 맞고요. 크게 봐도 이 고점을 돌파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사이클상 그렇습니다. 제약바이오가 10년에서 15년의 큰 사이클이 있는데 10 몇 년 만에 나온 사이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다만 지금 여기에서는 조금 견뎌보시죠. 조금 힘내시고요. 네, 오늘 길게 연말 정산 겸 해외 증시 싹 훑어봤고요. 우리나라 증시 1년 동안의 흐름 싹 훑어봤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고 많이 속상해하는 종목 위주로 분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올 한 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나름대로 분석, 제가 가진 노하우를 분석을 해서 최대한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올 한 해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내년에는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나은 콘텐츠, 나은 내용으로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해 첫날, 첫 거래일 쉬지 않습니다. 월요일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한 주 일정, 증시 일정과 함께, 그리고 아시죠? 증시 일정과 함께 이슈로 통해서 주도주, 그리고 관심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니까요.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저 나름대로 노력 많이 했던 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요, 무료 회원 제도도 있지만 유료 회원, VIP 회원 제도도 있습니다. 장중에 라이브 방송을 제가 하면서요, 무슨 종목, 얼마 가격 매수, 얼마 가격 매도, 이런 것까지 하면서 문자 회원, 그리고 라이브 VIP 회원까지 다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010-9628-8231, 010-9628-8231, 여기로 전화 말고요, 문자로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 직원이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 받고 싶으신 분은 여기로 문자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021년 한 해 저물어 갑니다. 하루 일찍 증시는 마무리 짓는데요. 다소 올해는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익 내기도 힘든 장이었고요. 하지만 내년을 기약을 하면서 저와 함께 하시면 더 많은 수익과 함께 손실 보더라도 좀 적게 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들께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까요? 쫄지 마! 주식은 쫄면 거기서 끝입니다. 힘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